네, 전차탕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백창입니다. 오늘도 조민기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발표될 거라고 방송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빨리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3기 신도시로 지금 나온 것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발표된 3기 신도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희가 이 초기 9월 21일 날 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좀 예상 지역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났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예정 지역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역시나 정부 예상외를 좀 벗어났습니다. 네. 결론은 뭐 남양주 쪽하고 또 하남 그리고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이라고 하는 곳에 했는데 자, 이 중에 딱 두 개 곳은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양호한 이유가 바로 저희가 항상 교통 입지를 먼저 보는데 여기 GTX 노선이 딱 걸쳐 있는 바로 두 개, 결국은 남양주 왕숙과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양호한 그러한 신도시 아닌가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하실 때 발표될 3기 신도시의 성공은 결국은 이제 교통망 확충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네 곳의 신도시의 교통망 또 인프라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이고 어디가 제일 좀 이곳은 그래도 좀 잘 될 수 있다.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네 개 신도시에서 뭐 첫 번째가 일단 규모거든요. 예. 신도시가 보통 뭐 도시급으로 하게 되면 한 10만 도시, 30만 도시, 50만 도시에서 이 도시별로 인구에 따른 거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6만 6천여 세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만 인구를 조금 육박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남양주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신도시 발표될 때마다 그러니까 남양주의 지금 왕숙 지구라고 네. 하는 왕숙 신도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여 세대,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7천여 세대, 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17,000여 세대밖에 안 되니까 실제 신도시급이라고 좀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과연 광역 교통망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도시에 보통 한 3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보통 광역 교통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딱 두 개, 하나가 남양주 왕숙지구하고 과천 쪽은요, 바로 이 GTX B 노선과 C 노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노선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 지역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하나가 하남 교산지구라든가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광역 교통망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쪽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도 또 축소돼 있으니까 그만큼 뭐 실제 신도시급의 역량을 갖기는 이 두 개 지역은 좀 어렵다라는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 교통망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했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자족 기능을 주었지만 교통망 확충이 어려워서 처음에 이제 미분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같은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가능은 하죠. 이유는 일단 1기, 2기 대비 3기 신도시는 서울권에서 불과 반경 10km 이내지 않습니까?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수도권에 지금도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신도시와 신도시급의 연접. 네. 결국은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인접 도시다 보니까 인접 도시에 대한 그 복합 활용성. 뭐 예를 들어서 판교 분당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자족 도시 할 수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최근에 다산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다산 신도시라든가 별내 신도시하고의 또 연계성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광역 교통망 위주로 GTX 노선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위례라든가 하남 미사 같은 경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연접성을 놓고 보면 그 호환성 부분, 예. 그래서 활용성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들면서 예를 들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별내나 진접 거기에 연관 같이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같이 갈 수 있고, 하남 같은 경우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계양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 주택 시장을 서울에 너무 압축된, 서울에 너무 몰려 있는 그 공급 압력, 수요 압력을 조금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뺐잖아요.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발표를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이나 향후의 주택 시장, 또 더불어서 크게는 부동산 시장에 이 3기 신도시 발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번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좀 상품별로 보셔야 되는데요. 신도시를 발표하다 보면 이 과거에도 신도시 발표 1기, 2기, 지금 3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과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도시가 발표되면 택지개발부터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토지 시장을 이게 좀 변동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토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결국은 자금을 풀어주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토지 시장이 내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향후 한 3년 이내까지는 충분히 토지 시장이 화랑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요. 반대의 경우 지금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가격이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과연 3기 신도시가 전체 주택 공급량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진 못하고, 거기 또 하나 변수가 서울권 안에 이제 구도심권, 우리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또 이 구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권 안에서도 과거 구도심 때문에 노후됐던 데를 못 들어갔던 건데, 자, 여기를 다시 개발을 통해서 다시 신도시는 아니지만 도심을 재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서울권으로 더 진입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토지와 상업용 시장도 다시 활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싶은데, 일단 1순위로 토지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2순위로 상업용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정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내에는 충분히 주택 시장까지도 활성화되는 바로 이러한 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싶습니다. 땅 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땅 사십시오. 지금까지 절차탕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